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좀 믹스된 문제 15문제를 갖고 왔어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풀어보는 믹스 15문제. 아, 제목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정말 발등에 지금 불 떨어진 상태예요.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보시니까 다 이렇게 제가 댓글 읽어보면은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신 분들이에요. 개념적인 거나 기본적인 것들이 잘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 좀 더 어려운 거 내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글쎄요. 지금 제가 뭐 문제 믹스해가지고 한번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글쎄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것도 쉽다. 그러면 100점이지. 100점이지. 그쵸? 자, 볼게요. 1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 한 번 정도는 다 풀어 보신 것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문제은행에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또 나와요. 60점 이상은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풀어봅니다. 자, 1번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설명.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지역보건의료 계획. 자, 1번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몇 년마다 실시해요? 5년마다 실시한다? 아니고 4년마다 실시한다 그랬어요. 2번 지역의 풍습이나 관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의료 계획 세워요? 그건 아니죠. 3번 보건소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냥 그럴듯한데요. 보건소법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4번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냄새가 나죠? 이게 정답 냄새가 나잖아요.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그렇잖아요.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죠. 이게 답이 4번 맞아요. 자, 5번 의료기관이나 주민조직과는 별도의 독립된 계획이다. 자, 의료기관, 주민조직이 별도라고 할 수 없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답은 4번이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주려고 실시하는 것이다. 자, 2번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신생아 진찰의 추후 관리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바람직한 신생아 진찰 관리 어떻게 해라. 자, 뭐라 그랬냐면은 1에서 6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라 그랬어요. 자, 6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라 그랬거든요. 그쵸? 그럼 답은 1번이 맞네요. 1번 1에서 6개월까지는 1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 맞고, 그러면 그 이후에 7에서 12개월까지가 근데 2번은 뭐라 그랬냐면 1에서 12개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씩. 요거 아니죠. 그 다음 7에서 12개월까지 3번 7에서 12개월까지는 4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2개월에 한 번 가라 그랬고 4번 13에서 30개월까지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얘기했잖아요. 13에서 30개월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라고 하지 않았고 3개월에 한 번씩 가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번 24개월 이거 틀렸고 그러니까 5번 24에서 36개월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이거 틀렸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1에서 6개월 한 달에 한 번, 7에서 12개월 두 달에 한 번, 13에서 30개월 세 달에 한 번. 그런데 우리가 바람직한 신생아 진찰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자보건법상 이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건강 진단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모자보건법상으로는 신생아들은 그냥 수시로 가라. 그쵸? 그런데 한 1년 정도까지 그 이후에 1년 정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가라 그랬고, 자 1년 그 이후부터 한 5살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쵸? 자, 그냥 바람직한 신생아 추후 관리랑 모자보건법상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조금.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1에서 6개월 한 달에 한 번 가라. 자, 3번 도뇨 세트를 세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도뇨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 도뇨가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트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트. 자, 그 세트를 열어보면은, 그쵸? 우리가 이제 소독된 세트를 열어보면은, 이런 어떤 용액을 담는 용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꺼즈나 뭐, 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쵸? 열어보면, 그 다음에 또 뭐, 포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자, 얘를 다 썼어요. 쏘고 나서, 우리가 멸균하기 전에 이제 세척을 하는데, 그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먼저 뜨거운 물로 세척하느냐? 예, 아니고요. 밑에 설명할게요. 2번, 겹치는 부위에 끼어있는 이물질이 있다라면은 솔로 닦아주는 거, 이거 좋아요. 3번, 뜨거운 물로 세척한 후에 세제로 세척한다. 자, 요것도 아닙니다. 4번으로 가서 설명드리면, 4번 더운 물로 세척한 후에 찬물로 세척한다. 자, 처음에 찬물로 먼저 세척해요. 그쵸? 찬물로 먼저 세척하고 더운 물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건조시켜요. 네 번째는 뭐예요? 자, 지금 세척이 다 끝났으니까 멸균시키는데 우리 세트, 뭐 스테인레스 이런 거는 뭐예요? 고압, 증기, 멸균시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세트, 요 세트만 말하는 거죠. 이 세트. 고압증기 멸균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쓰지 않는 물품은 세척하지 않아도 된다. 자,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건 만약에 안 썼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아니죠. 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요거는 이제 아니고, 그 고압증기 멸균 아니고, 이 지금 여기 바깥에 이 세트, 스테인리스 뭐 곡반이라든가 이런 도녀 세트, 요런 거 생각하면 돼요. 쓰지 않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안에 세척하지 않아도 된다. 세척 당연히 해요. 안 썼던 것도 세척은 하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요. 겹치는 부위에 끼어있는 이물질 솔로 닦아준다. 2번이죠. 자, 4번. 기도 흡인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기도 흡인의 간호, 기도 흡인. 요거는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번. 그러니까 석션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석션. 네. 1번 흡인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이제 여러 번 쓸 건데요. 석션 시마다, 예, 흡인 시마다. 교환을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2번, 1회 흡인 시간은 한번 이렇게 뽑아내는 그 가래를 뽑는다. 자, 그 흡인 시간은 총 30초가 너무 길어요. 몇 초? 해봤자 10초까지. 3번, 성인의 경우 흡인 카테터의 길이는 약 20cm. 너무 깁니다. 해봤자 하니까 화내는 것 같아요. 10cm. 4번, 흡인과 흡인 사이에는 이제 좀 쉬셔야 돼요. 그쵸? 쉬시면서 환자에게 기침과 심호흡을 시키는 거 뭐 좋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쉬는 것이 좋고요. 5번, 흡인기 압력은 일반적으로 성인은 50에서 120, 50 너무 작아요. 자, 압력은 100에서 120. 그 다음에 영아는 20에서 30 아니고 조금 높일게요. 50에서 95. 아동은 95에서 110. 요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네요. 답은 뭐예요? 흡인과 흡인 사이 환자에게 기침과 심호흡. 답이 4번 되겠어요? 자, 5번. 유전자 결함에 의한 특정 요소의 결핍으로 조금만 낮출게요. 하는 유전자 결함에 의한 특정 효소의 결핍. 자, 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시, 그러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검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대사가 잘 되지 않아요.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뭐 지방이든 대사도 안 되고 대사하다가 뭐 그런 대사 산물들이 자꾸만 이제 몸 안에 축적이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은 뭐 반사가 잘 안 좋구나, 반사 반응이 좀 좋지 않다라든가, 또 뭐 이제 발육이 성장이 잘 안 된다라든가, 그쵸? 대사가 안 되니까 잘 자라지 않겠죠. 그리고 축 처진다라든가, 태어났을 때 좀 며칠 있다가 축 처진다라든가, 뭐 토한다라든가, 그쵸? 심하면 뭐 혼수 상태까지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검사를 한번 보면 1번 금일 금식 후에 체열한다. 아니요, 대사 이상 검사기 때문에 뭘 먹이고 대사가 되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금식 아니에요. 2번,
그러니까 이제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유 후에 체열을 할 거라고요. 2번 정상화는 48시간에서 7일 안에 검사한다. 자, 2일에서 7일 안에 검사하는 거, 예, 좋아요. 예, 맞고요. 미숙아라든가 뭐 조금 중한 아이다. 자, 그런 아이들은 조금 그 수유 상태가 안정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한 7일 정도의 끝자락에 하는 것이 좋겠다. 3번 고위험 산모 아이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아이들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나라에서. 자, 4번 이상시 모든 아기 이상시 치료 금액 전액을 보조한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치료 금액을 전액 보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외래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입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뭐 이상이 있어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 그 입원했었을 때는 뭘 조금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그 산부인과에서 뭐 이렇게 좀 뭐 해주기도 해요, 무료로. 근데 외래 진료다 그러면은 다 내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봐야 돼요. 이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입원하냐 이런 것도 봐야 되기는 한데, 자, 치료 금액을 전액 보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5번. 근데 뭐는 무료다? 뭐는 무료예요? 검사는 근데 무료다. 네, 검사는 무료다. 검사는 무료다. 자, 5번. 수유시간 1시간 이내가 아니라 뭐예요? 24시간 후에 검사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먹이고 나서 24시간 후에 검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빈도가 좀 높은 6종이 무료예요. 6종. 거기서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데 더 하면 내가 뭐 40종, 50종 하겠다. 그 이외의 거 하면은 뭐 돈을 내고 하시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체열을 할 때 만약에 이 애가 수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혈하기 전에 체열을 해요. 우리 애들 보면은 발 뒤꿈치에 밴드 막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발 뒤꿈치에 우리가 이제 체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번 정상화는 48에서 7일 안에 검사한다. 이게 답이겠죠. 6번 교환면이 좁고 깊은 열구와 소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치아의식증의 예방법은 그랬어요. 자, 지금 교환면이 좁고 깊은 열구와 소화 사이. 그러니까 이가 있으면은요. 그쵸? 우리 어금니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데가 썩죠? 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홈들은 열구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쵸? 깊은 계곡. 그래서 계곡이 이렇게 모였어요. 여기 더 완전히 깊게. 이 중간. 여기는 소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메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홈 메우기 하라 그랬잖아요. 홈 메우기. 뭘로 메워요? 여기서 메우는 재료는 실란트. 그래서 우리가 홈메우기라고도 하고 그냥 이 재료 이름을 따서 그냥 실란트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 치면의 열구 소화 전색법이에요. 그래서 1번에 치실 사용 아니죠. 2번에 치면 열구 전색인데 요거 맞고요.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이렇게 해도 맞아요. 답은 2번이고 3번 불소화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상수도에 불소를 넣어서 수돗물을 이용하는 거죠. 0.6에서 1.0 ppm 정도의 불소 넣어서 이제 수돗물 이용하는 상수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문 불소 도포는 이제 불소를 살짝 바르는 거죠. 우리 애기들 보통 6개월 이후면은 이제 이가 나죠. 네, 이가 나는데 그 이가 난 이후에 이제 도포는 할 수 있겠고. 5번 불소용의 양치 사업. 이 불소용의 양치 사업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하면은 0.05% 그쵸. 농도 얘기 그때 했었죠. 이거 저쪽 보건 쪽에서요. 0.2%는 주에 할 때 이제 이런 농도 불소용의 농도 그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답은 2번 치면 열구 소화 전세법이에요. 자, 7번 근로자들이 작업 수행을 할 때 작업 환경 관리의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대치에 해당하는 건 뭐냐 그랬어요. 뭐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요. 대치냐, 격리냐, 그쵸? 뭐 환기냐 이런 거 있었어요. 1번 작업 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했다.
이거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다. 이거 개인 보호구 사용한 거예요. 개인 보호구 사용도 있어요. 기본 원칙 중에 개인 보호구를 사용했던 거고요. 조금 이제 달리 말하면 이 내가 개인 보호구를 뭐 착용을 하면서 나와 이 유해 물질과 나 사이를 뭐 나를 격리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보호구 사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격리, 기본 원칙 중 격리를 이용했다라고도 좀 큰 의미에선 얘기할 수가 있어요. 2번.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로 교환하는 것은 우리가 환기라 그랬고요. 3번 페인트 작업을 분무식에서 이렇게 칙칙 뿌리다가 자 전기 코드를 이용한 흡착식 그럼 이제 골고루 뿌리면서 그렇게 튀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분무식보다는 좀 나은 전기 흡착식으로 대체한 거거든요. 대체. 그래서 요게 대체라고 해요. 네. 대치. 그러니까 저게 3번이 맞죠? 4번 고속 회전을 요하는 시설을 원격 조종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있으면서 요쪽을 그쵸? 예, 원격 조정을 한 거예요. 내 몸은 그쵸? 다른 데 있으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요거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해 물질과 나를 분리를 해놨잖아요.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격리 또는 그 밀폐. 격리와 밀폐에 해당이 되겠죠? 격리와 밀폐에 해당이 되겠어요? 격리. 그리고 5번 인화물질이든 탱크와 탱크 사이에 자 탱크와 탱크 이 사이에 도랑을 파가지고 이게 뚝 제방을 쌓는다. 그러니까 인화물질이 많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한번 만약에 이제 뭐 불이 났다. 그러면 계속 금방 번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방을 쌓다. 이제 이것도 뭐예요? 지금 격리와 밀폐의 원칙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답은 3번 되겠어요. 3번 분무식에서 전기 흡착식의 대치다. 8번 보건교육의 계획은 보건사업 전체의 일부분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교육 계획안을 작성할 때 옳은 것은 1번 평가 계획은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은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시점에서 만든다? 수립한다? 아니에요.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은 그 평가 계획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완전히 이제 교육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획안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2번 전체 총 교육 시간은 10에서 15% 배정한다. 우리가 보건교육이 이제 100%다 그러면 교육 실제로 하는 시간이 10에서 15%는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입 단계, 그쵸? 전개 단계, 종결 단계 3단계라고 하면 이 전개 단계가 본격적인 교육 단계라고 했는데 이게 10에서 10은 너무 적어요. 그래도 못해도 한 70, 80% 정도가 실제 교육 시간이 되어야 되고 앞에 도입이라든가 종결 단계는 이렇게 짧게 해줘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10에서 15%씩 가져가면 돼요. 3번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재계획을 수립한다. 자, 교육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봐서 재계획을 다시 어떻게 계획 세우는 재계획을 만든다. 요거 맞죠? 맞아요. 4번 교육에 대한 주민의 학력사항을 체크한다. 학력사항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거 체크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한다라면 주민의 희망사항. 예. 무슨 교육을 원하십니까? 네, 뭘 알고 싶으세요? 자, 5번 필요한 경비는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자, 경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자, 어디에 먼저를 써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재계획을 수립한다. 답이 3번 되겠어요. 네, 9번 출산한 지 6개월 된 어머니가 영아를 데리고 영아 맞죠? 영아. 1세까지는 영아죠. 보건소에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처음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출산 후에 뭐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죠? 이제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자, 처음 왔어요. 지역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처음 오시면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
그 다음에 상담 뭐 여러 가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1번 친절하게 건강 상담을 한다. 뭐 그럴듯한데 가장 먼저는 아니고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는 아니고 2번 등록 및 등록 나오죠.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자, 이게 답이 맞아요. 3번 검진 후 추후 방문 시기를 안내한다. 4번 성장 발달 상황을 예측한다. 5번 예방접종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뭐 교육 실시하고 뭐 안내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가장 먼저 할 건 뭐다? 등록 먼저 한다. 그쵸? 건강기록부 작성하고 등록 먼저 시킨다. 그리고 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하고, 그 진찰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해주고, 그쵸? 네, 여러 가지 땡땡땡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오시면 혜택이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10번 고3 수험생 민수는 공부할 내용이 어려워서 초조해 하고 있다가 공부할 게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험을 잊으려고 애를 써요. 예, 지금 공부 너무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뭐 할 거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뭐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잊으려고 애를 써요. 자, 잊으려고. 내가 잊으려고. 자, 이 민수가 사용한 방어 기전이 뭐냐? 자, 핑계 대는 것은 참 자기 왜 공부할 것이 없다는 핑계를 댄 건 이건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고 시험을 잊으려고 애를 쓴다. 자, 잊으려고 애를 쓰는 건 이제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그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건 억제예요. 그래서 답은 2번에 합리화 억제 되겠어요. 자, 1번에 대치. 대치는 우리가 이제 공격 마음으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A예요. 그러나, 이 공격의 그 대상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B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뭔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공격의 대상이 B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대치라고 할 수 있겠고, 볼까요? 자, 그리고, 자, 보상? 네, 보상. 3번의 보상, 전환인데, 우리가 보상도 거기 책에 있죠. 그 보상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 좀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결함.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게 보상이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 4번. 전치, 취소라는 말이 있는데, 전치 한번 보실까요? 전치. 전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이게, 누구한테 화가 났어. A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아까 대치는 이제 다른 그 공격 상대, 그러니까 공격의 그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공격의 행동, 이런 것들이 옮겨져 갔다 그랬잖아요. 옮겨져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는 A는, A에서 뭘 하냐면 좀 덜 위협적이고 A한테 가야 될 것이 좀 덜, 그 공격적인, 좀 힘이 없는, 좀 약한 그런 존재. 그 존재한테 어떤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5번 보면은 억제, 반동 형성. 자, 반동 형성 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생각했던 게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 오히려. 자, 그것이 이제 반동 형성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2번에 합리화 억제가 답이겠다. 그쵸? 자, 11번 60대 A씨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이 환자의 간호도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거의 폐 쪽에서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뭐 폐기종이라든가 그 만성으로 기관지염을 오래 앓았다든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지금 호흡곤란의 증상이 지금 되게 많이 심할 것이고요. 그쵸? 호흡곤란, 기침 가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특히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기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 내쉴 때 더 좁아져요. 이분들은 더 좁아져 있는 상태고요. 자, 입원 치료 중이다. 이제 이 환자의 간호조기로 옳은 것은, 그래서 입을 모아서 숨을 길게 쉬게 하는 이런 방법. 이게 지금 호흡의 그 효율성을 좀 높인다. 예, 이렇게 시킨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 1번 맞고요. 침대 하부를 상승시킨다. 하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호흡곤란 환자한테 좋은 것은 침대 상부를 상승시킨다. 그쵸? 이게 자위를 치워준다. 이게 맞아요. 1일 10리터의 수분을 섭취한다. 뭐 수분 섭취하는 건 좋지만 뭐 이렇게 대량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고요. 4번 환자에게 저칼로리 저지방식이를 먹게 한다. 아니요. 이제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 되겠어요. 뭐 저로 먹을 필요는 없고요. 자, 영양 섭취를 잘 그냥 적절하게 잘 하시면 좋겠고, 5번 환자에게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격려한다. 팔 들어 올리는 운동은 뭐 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20분씩 걷는다. 하루에 뭐 그참 못해도 20분씩 뭐 걷기를 한다. 이런 거 좋아요. 자, 이런 거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3회 이상 하시는 것이 좋겠고, 자, 이런 운동 하는 것이 좋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이 독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는 거, 혹시 담배 피우시면은 금연시키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입을 모아 숨을 길게 내쉬게 한다. 예, 뭐, 괜찮아요. 12번 부분 폐절제술로 흉관을 삽입한 환자에게 흉관 삽입 부위 상처 소독 시행 시 드레싱간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부분 폐절제술로 흉관을 삽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흉관 삽입 부위에 그 상처 소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관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관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바깥에. 그럼 나와 있으면은 이 흉관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꺼즈를 대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꺼즈. 예.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삼출물들이 이제 나오니까 뭐예요? 이 배액관이랑 연결해가지고 배액통에다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흠뻑 젖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흠뻑 젖을 때 여기 흉관을 제거한다? 이거는 아니죠. 자, 2번. 만약에 흠뻑 젖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예요? 갈아주면 되는데, 이제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수술한 지 아직 하루도 안 됐다, 그러면 이걸 빼지 않고 건들지 말아요. 여기 위에 되게 덧대주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24시간, 수술한 지 24시간 이내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계속 덧대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갈아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 제거한 드레싱은,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제거했다. 그러면 이 꺼즈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죠. 어디에 버려요? 일반 의료 폐기물 통에 버리셔야 되겠죠. 3번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 소독하기 전에 소독 한 30분 전에 진통제 주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맞고요. 4번 드레싱 시 마스크는 필요 없다. 이거 드레싱 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튀거나 이제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멸균 장갑도 끼셔야 되겠어요. 5번 배액관을 세척한 후, 자, 이 배액관을 세척하지 않아요. 세척하지 않고 상처 부위를 드레싱한다. 상처 부위 드레싱은 이거는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드레싱을 할 때 상처 부위 여기 절개한 부분 있잖아요. 이 절개한 부분에서 이 배액관 방향으로 이렇게 드레싱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그 답은 뭐예요? 진통제 줄 수 있다라는 거 답이 되겠어요. 자,
3번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침상 세발간호. 장기간 계속 누워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못 씻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세발간호, 이제 머리를 감겨주는 세발간호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샴푸 시 손톱으로 마사지 해준다. 자, 손톱으로 마사지 하면은 이제 뭐 그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 손가락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손톱으로 하지 말고요. 2번 머리를 말릴 때는 드라이를 한 곳에 고정시켜서 말린다.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전체적으로 말려주시고. 3번 눈에 만약에 비눗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비눗물 들어가지 않도록 작은 수건을 얼굴에 덮어주는 거 좋죠. 뭐, 눈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쵸? 귀에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은 3번 맞고. 4번 상의를 전부 탈의한 후에 시행한다. 뭐 머리 감는데 왜 다 이렇게 뻗어요? 그거 아니죠. 5번 머리가 엉킨 경우에 두 발 중간 끝 순서로 빗어준다. 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발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두 발 중간에서 그 끝으로 이렇게 빗어주면 막 당겨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붙잡아야 돼요. 그쵸? 여기 이쪽 머리를 일단 붙잡고, 그쵸? 당겨지지 않도록 살이, 두피가 당겨지지 않도록 붙잡은 다음에, 뭐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 많이 엉켰으니까. 아니면은 뭐 엉성한 빗을 사용해도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엉성한 빗 있죠. 촘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오일을 약간 적셔가지고 뭐 엉성한 빗을 부드럽게 해서 빗어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요? 머리를 붙잡고, 그러니까 이 두피 쪽 머리를 붙잡고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 분리.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눈에 비눗물 들어가지 않게 작은 수건 얼굴에 덮는다. 14번 호흡 측정 후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그랬어요. 호흡 측정 후에 즉시 보고하는 상황.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있냐. 1번 45세 여자인데요. 분당 20회예요. 우리가 호흡수는 분당 12에서 성인 20회잖아요. 그쵸? 분당. 그러니까 여기 뭐 괜찮아요? 좋아요. 2번 6세 남아 30회에서 분당.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60회죠. 신생아 분당. 신생아 30, 60.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12에서 20회로 돼요. 분당.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6세 남아가. 그쵸? 6세 남아가. 그래서 우리가 뭐 책마다 사실은 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60회 정도, 30회 정도면은 아주 좋아요. 30회 정도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세면은 한 34회까지 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최장. 그 다음에 뭐 10세다. 그러면 한 18회부터 뭐 이거 30회까지도 뭐 갈 수 있어요. 얘도 뭐 30회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세면 한 30회 정도면 오케이, 괜찮다. 예. 자, 3번 생후 10일 된 여아 60회. 생후 10일 됐으니까 우리 신생아니까 30에서 60회 뭐 괜찮죠. 70세 노인 뭐 성인과 같아요. 16회면은 요 안에 있죠. 10에서 20회 안에 있으니까 좋아요. 자, 데메로를 투여한 이거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65세 남자가 이게 떨어졌어요. 10회로. 원래 12에서 20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마약성 진통제 데메롤 말고도 그쵸? 모르핀 뭐 요런 애들 뭘 주의하라고 했어요? 서호흡 주의하라 그랬어요. 부작용으로 떨어진다고요. 그쵸? 호흡수가. 그러니까 얘를 지금 보고를 해야 되네요. 답은 5번. 15번 분만 후 산모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산후출혈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산모에게 조기 이상 시키도록 강조한다. 지금 출혈인데 지금 움직여라 이렇게 막 하기가 그렇습니다. 2번 산모의 상체를 최대한 올려준다. 상체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쇼크 체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쇼크 체위. 그쵸? 네, 그래서 다리를 올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심장 쪽으로 더 몰리도록 하는 것이 낫다. 3번, 산후 출혈 시에 자궁 저부 마사지를 해준다. 자, 이건 어때요? 자궁 저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지금 자궁 수축에 도움이 되고요. 그쵸? 자궁 수축을 시키면은, 우리가, 그 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이유가 자궁 이완이 돼가지고 자궁 수축이 잘 안 돼서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맞고요. 4번 제왕절개 조산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 이렇게 산 후에 출혈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3번에 얘기했듯이 자궁이 지금 수축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애 낳다가 여기저기 찢어지는 열상 때문에도 이제 계속 출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음부라든가 저 이런 데 있죠. 뭐 경관 부위라든가 질 부위 이런 데 막 찢어져서 또는 그 태반 조직이 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잔여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산후출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제왕절개 조산을 주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랬고요. 5번 산후출혈이란 출혈량 300cc 이상을 말한다. 300cc까지는 200, 300까지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산후출혈은 좀 문제적인 출혈이에요.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다면 우리가 자연분만이거든요. 자연분만. 그러니까 자연분만 시에 산후출혈이라고 하면 출혈량 500cc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산후출혈 시에 자궁 저부 마사지를 한다. 이게 답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제가 작년 9월부터 이거 시작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을 담지 못했어요. 그 내용들도 그렇고 다 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와서 공부하시고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분들이거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고 처음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3월에 그래도 우리 제 수업을 좀 듣고 도움을 조금이라도 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붙는데 합격하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붙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화이팅 끝까지 하세요.